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여러분들의 눈길을 아마 끌었으라고 생각하는데 4월 10일 총선거가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5월 29일까지가 21대 국회가 그 임기를 끝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오늘 5월 7일 현재로 국회의원 57명이 2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으로 해외여행에 떠났다. 5월 7일, 5월 현재까지 해외여행 떠났다. 그럼 남은 기간 22일 동안에 또 얼마가 떠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5월 7일 현재 20억 원을 들여 57명이 떠났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조로 짜서 보내는데 거기 여당도 조금씩 끼어 있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소속 그 의원들이 그 복지국가인 이 북구라파,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을 방문해가지고 기왕에 그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출국한다. 이제 이런 명분입니다. 21대 국회 다 끝나가는데 그 위원회는 22대 국회가 되면 일단 그 위원회 자체의 결론을 내리지 않는 한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걸로 소임이 끝나는데 끝판에 무슨 법안을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보겠다. 지금 이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핸드폰으로도 이 국제적으로 이 복지국가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핸드폰에도 다 나타나 있어요. 굳이 안 가더라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들의 주한 대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현장 실무 책임자들 만나는 거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임기 말에 거기서 연구 검토한 것이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전면 이 판에 북구라파를 간다. 일부 흔히 경유지가 무슨 런던이나 파리 이런 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유하는 것이죠, 외유. 그러니까 57명의 의원이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가 해외 출국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 막판에 이게 의류 가게가, 옷 가게가 폐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붙이는 게 이겁니다. 창고 대방출, 이렇게 세일한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판에 남은 해외 경비 예산을 떨이 세일한다. 남는 게 있으니까 아주 바닥까지 긁어서 쓴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15박 16일 동안 중남미를 순방하는데 그때 의장 임기도 5월 29일에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 판에 여야 의원 5명인가를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시차를 떠난다.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금 마지막으로 한 게 뭔가 하면 이게 최수병 이른바 익사사건 특검 법안을 그 1시간 전에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법안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요것은 1시간 뒤에 여야 합의 없이 김진표 의장은 반드시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는 것만 방망이질을 하고 욕도 민주당이 얻어먹었는데 마지막에 이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1시간 뒤에 내다봐야 하듯이 방망이를 쳤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강경파들이 원하는 대로 봉사해주고 그리고 그도 떨이 세일로 국회의장 순방 예산 남은 걸 떨이 세일로 그렇게 해서 중남미를 방문한다. 뭐 중남미 나라 중에 G7 국가에 오른 나라가 없지요. 뭐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등 우리 G7 국가에 올라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눈총이 밝은 언론인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양반이 떨이 세일을 하는데 편성해가지고 이게 날치기 방망이질을 한 보너스로 여기 왔느냐. 그걸 깨닫고 만약 그런 것이 그 지역 언론에 보도된다 하면 이게 국가 망신이지요. 자간 국회의원이 이런 모습이다. 그건 여야 가릴 것 없다. 일단 당선되면 4년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모든 권력, 예산 다 누리겠다. 그러니까 어느덧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특권 계급화되어 있다. 특권층이 되어 있다. 그동안에 해외여행 경비가 이번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거 외에도 해마다 국회의원 1인당 2회 이상 출국할 수 있는 해외 예산 경비가 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14대 국회의원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경제력이 증강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동시에 국회 예산도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산 규모가 얼마만큼 이게 늘어났느냐 하는 걸 예를 들면 60년대, 70년대 중반까지도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했는데 지금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인의 보일락 말락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예산도 그런 정도니까 국회가 얼마든지 국회의원 자신이 통과시키는 예산안에 국회 예산을 흥청망청 쓰도록 하는 것은 아주 땅짓고 헤엄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이고 이 국회의원은 원래 이런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국회의원을 개에 비유하는 건 지나친 일인데 약간 이렇게까지 비하를 해요. 하는데 또 선거가 있다 보면 거기에 이 영산강 벨트, 낙동강 벨트 그리고 이게 다른 어떤 야당의 선전 공세 또 여당의 이 발빼기 등이 복합돼 가지고 또 4월 10일 22대 총선거는 좌우간 300명을 지금 뽑아내 놨습니다. 이들이 4년 동안 보일 행태가 어떤 것인지는 대체로 이 순간에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 그게 소선거구제 아래서 한 표라도 많으면 지역구 경우에 당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겼다 이거예요. 한 표라도 많으면 이겼다. 당연히 이겼다. 이겼으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근데 22대 국회 총선거에는 그렇게 해서 이겼다. 민주당이 압승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후보 총수의 각 정당의 추천 후보의 득표율을 따지면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50대 45. 그런데 의석수에 있어서는 지역구에 71석, 90석 대 161석, 71석의 차이가 났다. 만일 소선거구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득표율에 근접하도록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5석 정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이번에도 22대 국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을 계기로 21대 국회 말에 여러 가지 법안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뽑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다. 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제정,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만들기를 소선거구제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우리 국민이 그걸 시비 걸 수 없다. 좋다. 그럼 그 선거구제 아래서 이런 이 수치상에 아주 불균형이 드러났다. 그래, 그것도 좋다. 어차피 그렇게 돼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개정할 생각도 없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무냐? 헌법적 책무지요. 헌법에서 명령한 책무. 헌법에서 명령한 책무가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헌법 8조의 정당 민주주의 조항과
그 다음에 헌법 46조 이회민주주의 조항인데,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설명은 이제 생략하려고 합니다만은, 헌법 46조에 자율권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도덕적 품위를 유지해야 할,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계약과 관계되는 일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뇌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46조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자율권 조항과 더불어 도덕적 책무, 품위 유지, 뇌물 먹지 마라 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에 비춰봤을 때 국회의원 스스로 그 조항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특권 개각한 데는 이 헌법을 무시했다. 이 헌법 조항을 무시하니까 이게 임기 말에 저런 식으로 귀족 여행들을 떠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만든 선거법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그 헌법에 명백히 명령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청렴, 자율권, 도덕적 품위, 그 국가예산도 낭비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스스로 짓밟고 낭비하고 도덕적 책무도 안 지키고 그 뇌물죄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 지금 내다보이는 것은 21대 국회 말과 별 차이가 없이 이재명 대표의 강경파가 지향하는 바는 이게 윤 대통령을 이제 흔들어 가지고 자진 퇴진 또는 탄핵까지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에 이게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취지가 어느 정도 담겨 있지만은 국회의원은 한 번 뽑히면 임기 4년 그대로 유지돼. 그럼 대통령도 임기 5년이 그대로 유지돼. 근데 국회의원 4년 임기가 보장된 국회가 대통령을 임기 중간에 탄핵하고 그래야 압력을 가하도록 탄핵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그렇다면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상 대통령 책임제 아래라도 탄핵 규정이 있는 한 국회 해산권 규정도 대통령에 주어져야 되는데 이 균형이 지금 전혀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완전히 보장된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4년의 임기는 보장된다. 아니 물론 범법 행위를 하거나 국회 자체 징계 처벌을 받으면 의원직 박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4년 임기 보장이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5년 보장 규정이 없어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요런 역학관계에서 국회의원들이 귀족화하고 특권화된 길을 우리 헌법이 열어줬는데 이 헌법은 어떻게 제정되느냐. 국민이 결단한 거예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국민이 결단해갖고 이 헌법을 성립시킨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이 헌법 개정안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제6공화국 헌법인데 87 6.25에 그해 11월 달에 이 개정안을 만든 거 국민이 했지요.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든 헌법적 취지를 보면 스스로 결단해서 만든 그 헌법 규정에 국민이 완전히 정치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피해자, 그들이 가해자, 국민은 피해자 입장, 주권 재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된 상태가 지금 되고 말았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이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그럼 국민은 이렇게 해서 헌법을 이렇게 제정하는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헌법상 제1기관이 국민인데 이렇게 무력한 처지로 전락됐다. 그럼 국민에게 국회의원 소환제라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국민에게 국회의원 소환제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신에 국회의원에 대한 개별 소환권제라도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 30대 젊은 층을 비롯해갖고 노년층이 아닌 층은 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의 이 국가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낭비하는 거,
그 어떤 의미로 보면 낭비가 아니라 이게 내다봐야 하는 것이 국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떠나고 완전히 귀족화되어 있고, 그런데도 한번 뽑으면 4년 임기가 보장되고, 국민은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응징할 방법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정치를 외면할수록 귀족화는 강화될 것이고, 그리고 투표일에는 이게 종로로 타는 것으로 전락하게 만다. 국민이 국회의원들의 또는 정당의 종이 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자각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참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각계에 뜻있는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해요. 국회의원이 무슨 짓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 한번 뽑아놓고 4년 동안 내 팽개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 자각운동이라도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